안녕하세요. 말만쌤 종영쌤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구독자의 신 아이디 조조숙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카톡으로 받아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 바로 교정만 하신다면 실기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는 포인트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초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꽃과 꽃대 그리고 투명한 화병에 명도 차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림 전체를 보시는 눈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센스가 있으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살짝 교정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곽 라인이 채워진 톤보다 조금 더 진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터치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러한 터치들이 많아지면, 그림 전반적으로 많아지면 그림이 딱딱해지고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만, 딱 이 부분만 교정하시면 실기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자세는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물을 다루거나 물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포인트 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조숙자님의 터치에는 좀 물이 많은 편인데요. 제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터치를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진해져서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울 경우에는 터치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팔레트를 기울여서 썼었을 때 지금 팔레트가 많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물기를 흐르는 스피드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의 물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터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물감을 좀 제거를 해주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려 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가 다 말랐는데요. 터치를 보시면 터치의 요 외곽 라인들이 터치의 안쪽보다 더 진한 게 보이실 것입니다. 조조숙자님 그림에서 중반 이후에 이런 느낌의 터치들이 많아져 가지고 경직된 느낌이 생겨난 것인데요. 물방울도 좀 지저분할 수 있겠고, 요 라인이 선명해진 요 라인들이 딱딱하게 많이 생기면 그림이 당연히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럼 중반 이후에는 물을 줄이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물을 줄이는 요령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시기가 지나면은 팔레트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물감이 흐르는 정도를 보고 물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속도로 물감이 흐른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물이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일단 적당하냐면, 팔레트가 약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을 때, 네, 지금 흐르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됐었을 때 물감이 이 정도 됐었을 때 해야 물이 많지 않은 터치이다. 그리고 터치를 이 물의 양을 조절했으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물이 약간 많은 거고요. 그럼 이거보다 물을 좀 더 많게 하는 터치들은 흐르는 양이 조금씩 더 흐르는 정도가 훨씬 적겠죠. 지금 거의 팔레트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정도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를 터치를 넣어줬었을 때 느낌이에요. 그러면 더 저는 물이 없는 터치를 쓰고 싶은데 연하게 해야 될 때는 물을 섞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 진하기로 하고 싶으면 물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연해지는 건데, 물을 섞었었을 때 지금 느낌입니다. 이 정도 진하기를 하고 싶은데 물을 섞지 않고 이 정도 진하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자면, 팔레트를 이렇게 탈탈 털어 붓에 물기를 탈탈 털어 주신 다음에 물기를 일단 물기가 없는 터치를 지금 이렇게 터치를 넣어 볼게요. 팔레트에 개져 볼게요. 이렇게 팔레트에 개어져 있는 물기가 약간 있는 터치. 하지만 이 터치를 그대로 넣는다면 진해지겠죠. 근데 이 정도 진하기로 물을 섞지 않고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팔레트에다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터치가 연해질 거예요. 근데 너무 뻑뻑해지면 어떡합니까? 뻑뻑해질 때 물을 약간 섞어줘야겠죠. 근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붓을 이렇게 훅 이렇게 담궈서 물을 턴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 물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만약에 붓의 물기가 탈탈 털어지고 뻑뻑한 터치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해서 연한 터치가 나오긴 한데,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조금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더 뻑뻑해진 상태,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붓이 갈라진다. 그럴 때 물을 섞을 때에는 이 정도, 지금 여기 있는 물 거기에서 붓끝만 이렇게 살짝 이 정도로만 담가주시면 돼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약간 극소량의 양만 이렇게 해주시면 갈라지지 않는 터치가 됩니다. 물통에다가 물 조절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붓을 습관적으로 푹 담그는 습관이에요. 절대 터치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담근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주고 싶을 때에는 붓을 팔레트에 푹 담궈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교한 터치를, 연한 색감의 정교한 터치를 넣고자 할 때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팔레트에 이렇게 뻑뻑한 정도의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연하게 만들다, 그럼 붓에 있는 물감을 이렇게 팔레트에 딱 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물감들이 보이실 거예요. 점점 연해지죠. 여기 있다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물감들보다 더 연해질 거예요. 더 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데다 더 해주시면 여기 있는 색감보다 더 연해졌을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날카로운 터치들도 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상태에서 터치를 사용하면 똑같은 연하기라고 하더라도 물감이 살포시에도 두껍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마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때문에 정교한데 연한 터치를 넣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물을 섞어주는 것보다 팔레트에 이렇게 개어주는 방식으로
빈 공간에다가. 그러다가 너무 뻑뻑하다 하시면 어떻게 물감을 여기 있는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물감을 살짝 섞어주는 정도 해서 붓끝을 잘 모아주고 터치를 넣어주자. 그러면 엄청 연하고 날카로운 터치들 충분히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이 많기만 하면 붓이 물을 머금으면 붓이 물을 머금은 만큼 살이 쪄지는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물방울, 이렇게 터치를 냈을 때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물방울을 어떻게 하면 안 남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붓을 살포시 떼주면서 붓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떼주면 물방울이 거의 안 남을 거예요. 차이 느끼셨나요? 붓을 터치를 물이 많은 상태에서 터치를 쓱 붓을 급하게 떼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류의 터치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림이 좀 지저분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터치를 천천히 쓱 그어가다가 그러니까 터치를 빨리 내려오다가도 끝에 붓을 뗄 때에는 천천히 붓을 써주라는 게 아니라 붓을 뗄 때 붓을 천천히 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내려오다가도 붓을 뗄 때에는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붓을 한 바퀴 돌려가면서 떼주시면 물방울이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좀 잘 습달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뭐 물방울이 많아서 지저분해진다든지, 또는 이런 터치의 외곽 라인들이 너무 주변보다 진해져서 지저분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경직돼 보이는 느낌들을 줄여주시면 묘사도 좀 깔끔해지고 그림이 좀 풍성하고 톤 단계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림들이 완성되실 거예요. 수채화는 다양한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치명적인 실수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실기력 향상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서워서 또는 틀릴까봐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줄이고 물감이 묻어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수채화 초급자님들께서 실기력 향상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수채화나 소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소통을 하면서 팁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처럼 영상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